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시간. 미리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 1부, 2부에서 해외 쪽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각 기업들이 어떤 포석 부분들을 하고 있고 포석보다는 현재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산업의 방향 부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전략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어떤 수혜라든지 기대감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 부분에서 먼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고, 이번 주 시간에는 우리나라 한국 벤처업계 큰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손이죠. 소프트뱅크를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규모 면에서는 게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구글이 M&A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했던 것처럼 거기에 비하면 정말 규모가 짝떡 아담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 네이버가 인수한 업체들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신기술 관련된 그 다음 기타 업체들에서 금액이 거의 1조예요. 거의 1조 정도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거에 약간 자극을 받은 카카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결정을 했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상장 추진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일단 마련하려고. 네이버는 이미 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진척이 좀 됐고, 뭐 M&A, 최근에 이제 M&A 하는 회사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리멤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명함 관리하는 그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함 받으셔가지고 그걸 관리 일부 데이터베이스 올리시려면 일부러 다 넣어야 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명함을 딱 찍으면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전화록에 넣어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그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던 블로홀 서비스, 블로홀 배틀그라운드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면서 시간이 거의 한 6, 7년 정도 투자를 해서 한 70배, 80배 정도, 그렇게 이제 10년 정도 이상이던가요? 그 정도 하면 투자를 해서 70배, 80배 정도 수익을 올렸다가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보다 훨씬 더 단축된 기간인데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좀 제법 그래도 수익권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리멤버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네이버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 제휴 있죠. 협력 부분들 했던 인공지능 회사도 뭐 한 10군데 되고, 하드웨어 신기술 관련 뭐 지도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레이저 광원 반응하는 파동의 패턴 분석 업체, IoT, 스마트 글래스, 모바일 이미지, 그 다음에 포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이런 회사들의 뭐 3억부터 뭐 70억 이런 회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진행했어요. 미래에셋 대우하고 지난번 자사주로 서로 바꿨다고 말씀을 했죠. 거기에 YG 엔터테인먼트하고도 5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우아한 형제들, 이제 앞에 3부, 2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아한 형제들의 베타르민족이죠. 여기도 350억. 메시코리아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홍대나 이쪽 가보면, 강남이나 이런 쪽 약간 번화가 쪽 보면 오토파이어 부릉이라고 있어요. 그게 메시코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 기반의 물류사인데 여기는 340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멤버 명함 관리 서비스인데 드라마 앤 컴퍼니, 이거 금액은 비공개됐는데 잠시 후에 또 얘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딥러닝 음성 플랫폼 개발업체, 여기도 비공개, 그 다음에 UX 솔루션 개인화 개발업체도 비공개인데,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약 1조 원을 투자라는 이런 방향 부분들 보면 그래도 짜임새가 있구나, 짜임새가 있게 진행되고 있구나,
여기에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자금이 카카오는 우리가 보시면 시총에서도 보면 규모가 딱 차이가 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총 자체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보면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시총 자체로 보면 카카오가 4배 정도, 4배, 3배 약간 더 나네요. 카카오가 9조고 네이버가 28조 정도 되니까 3배 정도의 차이 부분이 나다 보니까 카카오는 이제 자기 주식을 해외 상장 통해 가지고 1조 정도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 택시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해외 유명한 데서 투자를 받아서 물론 지분을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부분들을 일부 넘기면서 미국 쪽에 투자를 받았죠. 5천억 정도. 근데 이 자금을 가지고 뭡니까? 해외 쪽으로 지금 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쪽에 제휴사업 부분들이 기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위챗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톡이 가장 시장 점유율 부분들이 탄탄하게 가지고 있죠. 알리바바도 보면 알리페이 부분들고, 그 다음에 텐센트, 뭐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플랫폼 자체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제휴 사업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네이버는 약간 협업 부분들을 많이 좀 진행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아마 이제 1조 원 정도 가지고 내년에 좀 더 공격적인 진행 부분 할 텐데, 네이버는 협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의 발굴 부분들을 주로 육성 부분 한다 하면, 카카오는 약간 M&A를 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 하면, 아직까지 카카오가 해외 쪽으로 진출 부분들 좀 더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만은 네이버는 라인 통해 가지고 해외 쪽에 그나마 그래도 많은 발을 좀 넓혔죠. 네이버 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쪽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 일부 부분. 근데 여기 이제 네이버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파리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스페이스 그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에 디지털 장관이 우리 예전에 진대재 씨가 나와가지고 벤처 캐피탈 쪽에 받고 있죠. 그거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그 캐피탈을 그 벤처 쪽에 한 2억 유로 정도를 지금 작년하고 올해 투자 부분들을 좀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록스 리서치 센터를 그 유럽이라는 인수 투자 자금 부분들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 하필이면 프랑스냐? 지난번에 제가 모닝 브리핑에선가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 프랑스 마크롱인가요? 이름이? 마크롱 대통령이 되면서 유럽의 자금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유럽에서 이 벤처 캐피탈 자금 부분이 투자라든 이런 부분 다 지금 프랑스로 몰리고 있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뭐 영국이 지금 뭐 브렉시트 통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크롱의 어떤 친시장적인 정책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유럽의 이렇게 벤처 캐피탈 관련된 자금 부분들이 프랑스로 상당히 집중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왜 하필 프랑스냐, 인지도가 없죠. 다행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보시면 유럽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상당히 전통적인 강대국이죠. 왜?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의 강소국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오랜 강대국 프랑스든 독일이든 영국에도 자존심이 좀 세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편입되기를 별로 거부를 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나의 상품이라든지 또 생태계를 만들고 싶고, 나머지 아까 핀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잘 연결돼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약간 후발주자죠.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쪽 부분들은 그런 성향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근데 네이버는 약간 전자 쪽이에요. 그래서
인지도가 없는 프랑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프랑스 디지털 경제 장관이 설립한 벤처 캐피탈에 어떻게 인연이 서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2억 유로 정도, 2억 유로 정도 투자 부분들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죠. 여기에 지금 투자 부분들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런 포석 부분, 해외 쪽에 대한 포석 부분들은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라인 서비스라든지 네이버 쪽이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포석 부분들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더 드라이브,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연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떤 작은 플랫폼 부분들의 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YG 엔터테인먼트에 지분 투자했죠. 한류 열풍 부분들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TV 쪽 보면 그 서비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 유튜브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서비스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 부분을 끌었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글로벌 포석 부분들을 받는 하나의 맥점 역할 부분들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블루홀 서비스 관련된 70배, 80배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함 서비스, 리멤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영상 인식 관련된 부분인데, 이 회사 지금 시장에서 추측하는 것은 그래도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전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부분들 하는데, 이 리멤버 서비스는 카메라로 찍어서 명함을 찍으면 명함에 있는 활자를 인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기입해준다 그랬죠. 차기 검색 시장 부분들의 양대 축은 음성하고 영상입니다. 음성은 뭐 알렉사 서비스 통해 가지고 제가 뭐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글씨로 활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걸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인식률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활자를 그대로 인식하다 보니까 인식률 자체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런 매력 부분들을 보면서 이 회사를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이제 1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 거죠, 회사가. 그래서 라인 대표가 약간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 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전에 리멤버라는 이 회사에 초기부터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 있죠. 수익이 괜찮아요. 수익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지 않습니까? 불과 한 3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초기에 했던 회사는 한 8배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죠.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이런 좋은 사례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정도 보면 시장에서 어느 순간 쫙 치고 올라왔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벤처 캐피탈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자금이, 규제가, 도로가 열려주고 있고, 여기에 하나의 이정표로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 상장하기 전에 네이버가 자회사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를 스타트업을 M&A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벤처 캐피탈 회사가 미리 2014년도에 초기 투자했던 금액이 지금 얼마? 8배 수익이 났다고 그랬죠. 3년 만에 8배가 났어요. 자금이 작은 게 금액이 들어가는 몇백억 정도, 10억에서 20억 이상 정도 금액 부분들이 들어가는 금액, 10억에서 10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이 정도 난 거면 이거 큰 수익이죠. 3년 만에. 아까 그 지난번 블루홀 서비스는 기간이 더 길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이 되기 전에 물론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되니까 지분 매각을 한 거죠. 그래도 벤처 캐피탈 회사는 그때도 역시 전환우성주로 투자를 했고, 그때 이 회사가 처음에 투자를 받았던 요건이 팁스라고 있어요. 팁스. 지금 중소기업청, 예전에 중소기업청에서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데 괜찮은 회사들 있죠. 초기 스타트업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이 어떤 회사를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 정부가 연구 개발 자금을 한 9억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캡스톤 파트너스가 이 회사에
투자 부분들을 했고 여기에 정부 개발 자금이 5억 정도 들어가면서 이게 붐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보면 정부의 이런 자금 지원도 회사의 업그레이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2014년도 3월 달에 투자 시작해가지고 그해 또 11월 달에 또 투자 진행되고 몇몇 기업들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가 됐는데 처음에 초기에 들어갔던 투자 금액 부분들은 한 8배 정도 지금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정하는 겁니다. 한 450억 정도 인수 대금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들로 벤처 캐피탈, 리멤버, 서비스 특히 이렇게 투자 한 3년 만에 8배 정도 수익을 보여주면서 이제까지 회수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M&A 부분들의 시장에 자금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이런 쪽에 유동성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네이버의 포석 부분들은 물론 소프트뱅크는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소프트뱅크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하고 ARM이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우버라든지 그 다음에 다다추싱 그 다음에 올로 이제 공유경제 관련된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플랫폼에서 또 플러스 알파 확장시키려는 그런 노력 부분들이 진행된 거죠. 규모의 차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포석 자체가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미래에셋의 자사주 이걸로 인해서 미래에셋이 좀 눈초리 부분들이 좀 따가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런 뉘앙스 부분들을 좀 빼고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장 전략 부분들의 하나라는 얘기. 그래서 이번 핫이슈 세 번째 방송 부분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큰손 소프트뱅크를 따라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라인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한류 열풍 부분들의 약간 편승 부분들을 하면서 해외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카카오는 조금 더 수익 사업 부분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